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은 다소 조금 차분하게 시작했네요. 보자. 오늘은 얘랑 시작해 보려 했는데 얘는 얼굴이 없어요. 얘 원래 캐릭터가 이런가 봐요. 얘는 얼굴이 없어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요즘 트롤이라고 해서 뭐 캐릭터인가 본데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샀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올려줘야지. 그렇네요.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산발인지. 오늘은 막대 3를 볼 차례죠. 제가 무슨 말 할지 하긴 준비해도,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준비한다거나 했을 때 연습이 안 되더라고요. 연습해도 된 대로 안 하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프로로 뭐 한다거나 그럴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모를까. 글쎄, 제 재능이 어디가 한계인지 이거는 일단 해보면 알겠죠. 일단 오늘은 막대 3를 볼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막대 3를 보면은 열정, 꿈꾸다예요. 왜 꿈꾸다인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막대 3는 그 숫자 3 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완성과 미숙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완성이고 완성이지만 우리가 이제 산발이를 보시면 돼요. 다리가 3개라서 좀 불안정하죠. 그 상태. 그래서 마법사에도 보면은요, 마르세유 카드 이제 거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 다른 그림에도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탁자에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탁자 다리가. 그래서 마법사가 자기 다리로 이렇게 대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3개라는 것은 불안정할 수 있어요. 완성이 됐어도 불안정한 거죠. 그걸 뜻하고요. 그래서 막대 3에서는요, 일단 큰 세상을 봐요. 뭐 행동도 가능해요. 이제 나 됐어. 나 이제 목표가 분명해지고 완성했어. 그래서 이제 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문제는 꿈만 컸지 아직은 겁쟁이 단계라는 거를 우리 안방호랑이처럼 원래 3번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여왕제의 성향을 보더라도요, 센 척하는 거지 진짜 세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나 투정 부리고 침술 부리고 짜증내고 막 화내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거지, 막상 밖에 나가면은 해 이러면서 그게 화를 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물론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랄까, 그렇게 독하다거나 세지는 못해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만큼 세지는 못한 거를 관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용을 했을 때, 그런 여왕제의 성향을 좀 차용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도전과 포부와 목표와 계획은 너무 짱짱하고 완벽해요. 근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대 2도 한번 비교해서 좀 꺼내놓을 걸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금방 꺼내면 되죠. 맞다. 제가 오늘 카드를 썼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쓰고 나서 섞잖아요. 다 섞었거든요. 분명히 섞었는데 저녁에 와서 또 글을 쓰려고 보니까 막대2가 바닥카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어제 막대2였는데 바닥카드로 있네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써먹게 되네요. 자, 막대2에서는요 보면은요 좀 더 옷도 뭐랄까 무겁고, 그거 황토색이에요. 노란색이지만 황토색이 좋아. 갈색은 안정을 뜻하거든요. 머리가 빨간색 모자가 있죠.
갈등을 해요. 머리로 막 계획을 막 세우는 일로 갈등하고, 근데 아직은 안정성이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하지만 열망은 있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아직은 황토색 망토를 두른 것이 활동성은 없다. 머리만 바쁘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몸도 아직은 덜 틀어졌어요. 덜 틀어졌다는 게 옆모습에 가깝죠. 근데 여기에서는 보시면 망토도 벌써 이미 이제 조금 다홍색, 레드 오렌지 같은 느낌이에요. 빨간색이 아니라. 자, 레드 오렌지는 이제 색채 심리에서 진짜 제가 이제 공부한 건데, 색채 심리에서 약간은 이제 청소년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전을 하고 싶으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행동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못하는 때 나오는 그런 불안정한 거를 레드 오렌지하고 좀 비교를 해요. 왜냐면 레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빨간색이잖아요. 그 열정 덩어리죠. 그래서 행동력이 강해요. 그리고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레드에다가 옐로우를 섞으면 오렌지 색깔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서 흐트러진다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여기도 약간 오렌지빛에도 가깝긴 한데 레드 오렌지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저기 둘렀는데, 자, 연두색은 관찰력을 뜻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색채의 심리랑 색채와 뭐 타로 카드랑 수비학이랑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벌써 몸은 다 틀어졌어요. 저쪽을 다 바라보고 있죠. 완전히 뒷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젠 갈 거예요. 행동할 수 있어요. 나 목표 정확한데 못 가고 있어요. 자, 너른 볼판에 지금 벌써 황급빛으로 물들었잖아요.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끄트머리에 써갖고 나무만 부여잡고선 아직은 떠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에 대한 도전만 준비되고 꿈꾼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고야 다른 분들은 조용히 그냥 하는데 저는 되게 어수선하죠.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갈게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저는 그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줌마 정신으로. 자, 체험하기예요. 체험하기. 불3. 여기 여인이 나와요. 나무도 나오고. 이게 이제 거치대 건드릴까봐 제가 불안해서 저번에 그러다가 쓰러질 뻔해서 보이실까요? 어쨌거나 여인이 어떤 나무에 이렇게 기대서 막 만끽 뭔가 느끼고 있어요. 나무하고 봄을 느끼는 건지 가을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 볼게요. 체험하기예요. 아까 꿈꾸다라고 그랬죠? 꽃 옆에 앉아라. 남자가 여자로서가 아니라 꽃으로 앉아라. 나무 옆에 앉아라. 남자와 여자로서가 아니라 나무로 앉아라. 강물에서 목욕하라.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강물이 되어라. 그러면 그때 수많은 암시가 당신에게 주어진다. 3번 숫자에 너무 잘 어울리는 지금 설명이에요. 보아라, 느껴라, 만져라. 하지만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당신은 궤도를 이탈한다. 그때 당신은 개인적인 세계에서 살게 된다. 생각은 개인적인 세계다. 이것은 당신에게 속해 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갇히고 보관되고 투옥된다. 생각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하다, 그쵸? 당신은 더 이상 닫혀있지 않다.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열리고 자신에게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존재가 당신 안으로 흐르고 당신은 존재 안으로 흐르게 된다. 하지만 마음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보기 전에
이미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 내가 어떤 것을 말하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듣기가 불가능해지는 이유이다. 저 이거 너무 공감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생각이 앞서고 판단이 앞서고 평가가 앞서고 그런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이제 믿고 했는데, 그게 저를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였다라는 것을 타로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늘을 보고 그냥 그때그때 느끼는 거를, 그래서 핑계, 뭐 이참에 제가 좀 핑계를 대자면, 저는 타로 공부할 때, 무슨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느낌을 이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지, 제가 단어 기억을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예. 예전엔 정말 제가 거의 컴퓨터급으로 이제 뭐 거의 그 전화번호를 진짜 몇백 개를 외우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나이 또래까지는 그때는 아날로그 세계라서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유독 남들보다 좀 더 기억력도 좋고, 특히 번호를 그렇게 잘 외우고, 번호나 그런 거 기억력이, 이게 연상 기억력을 했다나 시각적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전향이 됐어요. 뇌 쪽으로 이제 좀 쓰는 방법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어. 진짜 기억도 안 나고 단어도 기억 안 나고 좀 그래요. 근데 전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생각할 시간에 느낄 수 있잖아요. 그 기분 좋음이 있어요. 되게 그런 기분 좋음. 나쁜 건 좀 기억을 안 하는 편이에요, 굳이. 예, 제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쁜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서. 근데 그걸 자꾸 기억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조금 피해요.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낙천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굳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한번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너무 부정적이 돼갖고 힘들어요, 제 자신이. 예, 그래서 그것도 저 나름대로는 좀 훈련을 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템을 좀 사서 얘네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뭐 많이는 안 해요. 한 번씩 많이는 안 해요. 자러 갈 때 얘들아 안녕 뭐 이런 정도. 예,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좋죠.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사무실 나가면서 하늘이 너무 예뻐서, 특히 태양이요, 오늘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찍고 들어오다가 또 달이, 손톱달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래서 또 집에 한 몇 분 아니면 오는데요. 몇 번을 멈춰서서 그걸 찍겠다고. 예. 근데 그게 제 낙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저기가 있었어요. 뭐지? TV에서 김창욱 교수인가? 그분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 개그맨이 나왔어요. 그 개그맨 김재 뭐였는데, 그분 부인이 저기 냄새를 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절의 향이죠. 계절 냄새, 봄 냄새, 이제 어떤 시즌의 냄새, 봄도 뭐 초봄이 있고 이렇게 때때로가 있잖아요.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개그맨 그 남자분은 그전에는 그런 걸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그런 부인과 함께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그 향인데 맡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래서 야, 참 훌륭한 부인하고 결혼을 했구나. 저는 되게, 제가 남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인과 만나서 사는 그 분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분 부인하고 한번 친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예. 하긴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좀 많기는 해요. 그분 중에 한 분 있고, 그분은 이제 다른 동료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거
지인 찬스 써도 되나? 저희 이제 제가 아시는 작가님인데 알렉스 킴이라고 아이처럼 행복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자랑 한번 해도 되나? 요 분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파키스탄에 학교를 내셔서 저기 교장님이세요. 젊으신데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게 이제 직접 선물을 주셨어요. 이분하고는 인연이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 좀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좀 저기 그래도 이분 명예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허락받고 얘기할게요. 기회가 되면. 자, 이분의 책을 오늘은 골랐어요. 왜냐면 이분 책이요. 이분이 이게 되게 오래전에, 제법 오래전에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30 초반이었을 때인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역시 자연에서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사진을 전공한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걸 전공을 했는데 우연히 세계여행을 갔다가 이게 이제 빠져서 그다음부터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인물 부분에 상을 탔다고 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한번 오늘은 소개를 해볼게요. 저 오늘 목소리 또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맨날 기도하는데도 그거는 포기하고 자, 오늘은 이게 나왔네요. 힐링 셰프. 푸켓 피피섬에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저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오인 아저씨는 피피섬에서 방갈로와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내는 관광객은 아니지만 바오 아저씨는 나와 친구이기 때문에 늘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합니다. 방값을 계산하기도 전에 짐을 방 안으로 옮겨 넣습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아저씨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저씨와 아저씨처럼 친절한 직원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저씨의 방갈로와 레스토랑에는 지친 내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요리사인 아저씨에게 배운 요리를 한국에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에도 치유하는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는 처음에 일당 20바트, 당시 환율로 500원 정도를 받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함께 막노동하는 친구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 했지만 아저씨는 주경야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꿈꾸다 나왔었죠? 이렇게 자꾸 연관을 해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막노동 생활에서 벗어나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아저씨를 눈여겨본 호텔 주인은 아저씨가 방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방갈로는 잘 되었고 아저씨는 레스토랑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갈로에서 묵고 있는 나에게 아저씨가 영어로 적힌 메일을 보여주며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메일에는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슬람교인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곳 피피섬에 와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었습니다.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그 관광객이 피피섬에 다시 왔습니다. 현지의 가게 모두 숙박비와 음식값을 받았는데 아저씨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 왜 비싼 돈을 받지 않느냐고 묻자 아저씨는 친구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원을 지어준 사람은 자기가 베푼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아 아저씨가 힘들 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바 아저씨는 나 몰래 도와주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후원했군요. 어느 날 고아원에 가보니 화장실이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변기와 부서진 문을 고쳐주고 싶었지만 가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오 아저씨의 꿈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좀 갑자기 좀 찡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이 책 읽다가 몇 번 좀 울컥울컥 했었거든요. 되게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사진 보이시죠? 직접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거 책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정말 너무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알렉스킴하고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진짜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인연이 돼서 요즘에는 조금 바쁘시기도 한데 하여튼간 조금 과도기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고 유튜브 방송을 이제 통해서 저도 혼자 제가 이제 알렉스킴한테 그분한테 이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솔직히 유튜브 한다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저 혼자 그 파키스탄에 있는 학교에 저도 한번 후원을 해보고 싶어서 조용히 푼돈을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조금 모아지면 책걸상 바꿔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때 한번 봅시다. 어쨌거나 자 볼게요. 이거 안 보고 넘어갔죠? 그래서 아까 유니버셜은 봤고요. 자, 이거 스팀펑크의 막대 3인데요. 보면 저 멀리 해가 뜰랑말랑 안개, 이 스팀펑크의 배경은 언제나 안개가 자욱해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태양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여기는 막대를 등으로 표현을 했네요. 예, 여기서도 등불을 들고 있고 저게 태양인지 이 등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찾아 그쪽까지 가보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 막대 4가 되잖아요. 그렇죠? 합치면 더 큰 세상, 더 넓은 곳, 목표. 이게 목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겨냥하는데 어디를 보시나 이쪽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1, 2, 3 하우스 와이브즈에 있는 그 카드는요. 자, 도구가 많이 세련돼졌어요. 막대 2에서는 그냥 약간 낡은 걸레, 그러니까 뭐 화장실용 그리고 뭐 실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로 어디부터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우왕좌왕하는 느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무엇부터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는 이제 도구도 막 제법 세련돼지고 다양해지고 이제 능숙해서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이제 뽐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기 보면 아기 천사가 빨랫줄에 널려져 있어요. 더러워서 목욕시켰나봐요. 근데 삐져 있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구글로 번역해 놨었거든요. 이게 스테빌리티 해서 안정성이래요. 그러네. 스테더블 맞나? 그래서 스테빌리티 맞나? 스테이, 그쵸? 스테이 하여튼간 안정성이고 축하와 조화, 결혼, 가정,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 전환 이렇게 그런 뜻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막대 3인데 이 여인은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티 뭐예요? 소통이죠. 그러니까 소통이란 것은 나만이 아닌 이것처럼 얘가 누군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더러우면요 내가 빨래하는 김에 같이 빨아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넉넉함과 인심이라든가, 그게 인심이라기보다는요 이거죠. 아 더러워 라고 느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오쇼젠에서 봤던 것처럼 머리로 제가 누구지? 해도 될까? 우리 애도 아닌데 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더럽네 일로 와봐. 아이고 꼬재재서 어떻게.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물론 그러다 보면은 뭐 실수를 한다거나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게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참말로 오늘 제가 이걸 오늘 제가 뭐지? 카드 하나를 한 덱 하나를 번역을 했어요. 물론 번역기로 돌렸지만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거 했네요. 오늘은 저기가 없었거든요, 예약이. 그래서 제 작업하는 날로 딱 잡고서는 했는데 역시 7시간인가 8시간을 내리 앉아서 그것만 했더니 또 목이 갔습니다. 무리해서 그래, 그쵸? 자, 막대 3니까 일단 막대 먼저 칠할게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 다시 또 색칠 공부에 좀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지금 색칠 공부에 다시 재미 들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꾸 말할보다는 색칠 공부하는 데도 집중하는 거 있죠. 예, 그래갖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멀티가 안 되고 저만의 세계로 자꾸 빠져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마취제 수면 마취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그러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숫자 3은요 그걸 뜻하게 된 자연스러움. 그래서 자연의 여왕이잖아요, 여왕제가. 내추럴, 자연스러운.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자연스러움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면요 자꾸 꾸며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방어기제가 아무래도 빡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손해예요. 여왕제는 그걸 남을 견제를 하고 그 사람들 이제 인정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좀 시샘은 있어요. 여왕제가. 막대 3인데 왜 여왕제 설명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열정이라는 요소, 막대는 열정이잖아요. 열정이란 요소에 숫자 요소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서 제가 여왕제 대비해서 이게 이제 또 복습도 되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반복이 안 되면 공부가 잘 안 되세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저렇게도 쓰이구나,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는구나,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경험적 학습이 많이 돼야지 그 타로가 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손님들도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공부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어설피 해서는 진짜 이제는 대화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잘 보내 안 보내가 아니라 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이제 익숙하게 나한테 익숙하고 이제 몸에 밴다고 그러죠. 타로 생활을 타로적 생활이 몸에 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망토가요. 망토. 어쨌거나 겉옷이죠. 겉옷이요. 색깔이요. 보면 아직까진 그렇게 선명하고 그런 색이 아니에요. 완성된 색이 아닌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요. 왜냐면 색칠하다 보니까 더 그게 더 강조돼서 보이네요. 그리고 이 인물의 옷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다시 얘기했냐면 여기 땅에도 색칠하다 보니까요. 땅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멀건해요. 그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옐로우 그린은 원래 새싹이잖아요. 어린 싹. 응? 어린 싹이니까 아직 힘이 없죠. 그리고 저 오늘 옐로우 그린 입었는데 옐로우 그린이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색깔 묘하네요. 제가 색칠실에서 그 관법으로 이제 자꾸 관찰하게 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 자기가 공부한 거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네요. 옐로우 그린이요. 이제 색칠 심리에서는 그냥, 주변 지식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너무 자세하게 안다고 또 가서 배우고 그러지 마시고. 기본은요, 타로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 지식으로 배우시면 더 좋으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옐로우 그린이 색칠 심리에서는 관찰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애기색이라서. 근데 아기들이 어때요? 자기가 어리고 여리잖아요. 근데 아기 때도 성깔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성깔. 성격도 아니에요. 성깔. 나와요. 저는 느꼈어요.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은 갓난 아기인데도요. 성격 다 나오더라고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첫째 낳고 조리원 했을 때, 그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아기들마다 울음소리도 너무 다르고요. 그 울음 그친다거나 그 톤이랑 그게 다 틀려요. 어떤 친구들, 진짜 어떤 친구들이 어떤 애기들은 정말 아주 넘어가게 울어요. 넘어가게. 막 밥 안 준다고, 배고프다고. 태어나서 한 이틀째인가 이제 안 돌 때가 있어요, 젖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모유. 안 돌 때가 있어요. 이제 안 돌아서 나오지가 않아서 못 먹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기가 좀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물을 먹여요. 물을 처음에는. 근데 물이 성에 안 차지. 얼마나 배고프겠어. 막 빽빽 울어요. 애들 그 성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애기들은 일단 그래도 표현의 한계가 있고 이제 자기네들이 일단 어쨌거나 내가 약한 걸 알아요. 얼마나 영악한데. 애기들은요 머리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쌩글쌩글 웃는 거예요. 물론 우는 거는 불만족스러울 때 울어야지. 살려면 요구해야 되니까. 근데 웬만해서는요 쌩글쌩글 웃는 게 눈치 보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살려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웃는 거래요. 살려고. 애기들이 웃는 거는 살려고 웃는 거래요. 그래서 이 옐로우 그린이라는 색이 그런 아기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관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하다거나 디테일하거나 섬세하거나, 자, 좋게 말하면 섬세한 거고, 조금 약간 그걸 단점으로 보면은 단어가 아까 딱 생각났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시야가 좁거나 어쨌든 겁이 많아서요, 좀 방어가 있죠. 방어적이라든가. 근데 방어를 웃음으로 해요. 미소 미소라든가, 아니면 뭐 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심으로 뭐 이 정도라든가, 하여튼간 좀 소심한 반항 뭐 이런 식으로 회피, 약간 요런 식의, 왜 애기들 막 거짓말할 때 눈 돌아가잖아요. 눈 제대로 못 맞추고 막 눈 돌아가고 그러죠.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악의적 성향이요, 3번 여왕제한테 제법 있어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 제가 성향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사 볼 때 좀 그런 부분을 되게 좀 잘 본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손님들이 선생님은 저희 회사 안 다니시잖아요. 뭐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셨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성향법을 좀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거 느끼는 게 좀 남들보다 조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색채 심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좀 그쪽에 교감이 좀 많이, 저 지금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좀 천천히 얘기해라, 야, 막 이런. 너무 주책 맞아지는 막 말투 있잖아요. 푼수 같은 말투, 제 스스로 그거 느끼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어쨌거나 예쁘게 말 못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내숭은 없어요. 뭐 내숭을 못 떨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가? 이게 예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이 마비돼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 머리가 안 좋은 거겠죠? 제가? 여하튼 그래서 또 3층포로 빠져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서 조금 남들보다 강한 편이기는 해요. 강한 편이긴 한데, 이제 그래도 좀, 그래서 이제 여왕제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아유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여왕제들이 그런 좀 성향들이 제법 강하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저희한테 배우신 분들이 이거 들으면은 조금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일부니까, 그쵸? 그리고 복 짓는다 생각해 주시고, 제가 수업을 할 때 거의 성향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커리큘럼이 없고 좀 길어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이 좀 사실 오래 배우세요. 그래서 수다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썰을 풀고 있네요. 그래서 그 여왕제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것 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게 딱 여왕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카드마다 별자리가 배정돼 있잖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저는 마르세유 배울 때 여왕제가 뭐냐면 처녀자리로 배웠어. 처녀자리로 배웠어. 맞나? 처녀자리로 배웠어요. 그리고 은둔도사도. 그리고 황제는 여기 유니버셜에서는 황제가 양자리로 돼 있잖아요. 저는 교황을 양자리로 배웠어요. 교황을 양자리로 배우고 황제를 개자리. 그래서 저는 이제 마르세유 이제 시기 정할 때 황제를 개자리로 봐서 6, 7월 정도로 보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익숙해지면은 알아서 이제 잘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하려고 한 얘기가 그거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특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대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다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씩 별자리로 따지는 거는 그 하시는 분마다 다 자기 취향이라 자기가 이제 맞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녀자리 왜 여왕제는 처녀자리 습성이 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잘 따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이제 약간 되게 현실적이고 뭐 그런 성격상 현실적이고 깔끔하고 깐깐하고 요런 거 이제 좀 봐서 이제 처녀자리로 한다고는 처녀자리 기질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왕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처녀자리랑 가장 근접하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성향적으로 되게 좀 아기처럼,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은둔자도 여성적인 게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오히려 그 마르세유에서는 은둔자를 처녀자리로 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은둔자도 되게 그 여성스러우면서도 은근히 똥꼬집도 있지만 은근히 여성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예, 은근히가 아니라 좀 여성스러워요. 되게 뒤끝 있고 고집 피워서 사람 환장하게 하고, 제가 그 성격이 있어서 예, 할아버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봅시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막 친구 먹으러 그 여왕제 있잖아요. 여왕제 되게 남성적이잖아요. 성향이요. 사실 좀 왈가닥 같으면서도요, 대장부 같으면서도 남성적인 어떤 파워라든가 이런 기질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성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처녀자리 같고 어떤 면에선 뭐 같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참 어렵네요. 이렇게 저 지금 또 어느새 또 색깔놀이에 빠져갖고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데 혹시 싫으신 분이 있을까봐 걱정되는데요. 좀 무서워서 아직은 댓글 잘 못 보고 있거든요. 아니야. 그렇다고 뭐 또 좋은 말만 써주는 것도 제 발전이 안 되니까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아직 댓글 써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겐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초창 멤버라고 해서 정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그런데 그렇게 아는 척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그날 너무 기뻐갖고 친구한테 자랑했다니까 지금 저희 가족도 잘 모르고요. 그냥 딱 친한 절친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냥 그 친구한테만 자랑하고 다른 데는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창피해서 가족한테도 다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유명해지는 거 뭐 이런 것도 조금 두렵기는 해요. 예, 뭐 잘해야지 뭐 김치국물 마시는 걸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잘 되고 막 그런 것도 전 지금 조금 두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심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래요. 제가 좀 겁쟁이랍니다. 땅 칠하는 게 은근히 재밌네요. 이거 칠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계속 칠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예술하는 것 같아요. 여기 땅 칠하니까 왠지 제가 예술가가 된 것처럼 제가 이게 좀 제가 정갈자리 태생이기는 한데요. 천칭자리 기질도 제법 있어요.
왜냐면 11번 이제 마스터 수 11번이 강해서 11번도 강하거든. 여사제니까 결국 11에 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천칭자리 기제도 좀 많아고 조금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선안에 딱딱 떨어지는 걸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한번 제 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칠해보세요. 다른 거 안 칠하고 딱만 칠해보세요. 은근히 재밌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예술가 된 것처럼. 저도 제 거지만 오늘 처음 그 맛을 알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색칠 공부를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잘 못하니까 어차피 재주가 없어서 잘하려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서 성격이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전에는 조금만 아까처럼 초반에 여기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걸 못 봐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그걸 지우고 한다거나 하느니라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 색칠 공부 한 5번, 5번인가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없어요. 좀 어느 정도 좀 그리고 이 책을 낸 것 자체도 사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막 오타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랬으면 예전 같았으면요, 그거 다 체크하느니라고 못 냈었을 건데 이 책 낼 때도 일단 내보자, 그게 우선이다 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냈거든요. 예, 그래서 색칠 공부를 하면요 생각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그래서 제 거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스트레스는 쌓여요. 몸도 아프고 삭신이 쑤셔요. 삭신이.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 가지 않게 저처럼 이렇게 뭐 제 거 틀어놓고 들으면서 나도 칠해볼까?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려면 듣기 좋은 소리로 예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많아진다거나 그러다 보면 의견도 주시고 하겠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저도 조금 더 적합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더라도 계속 할 거거든요. 이 작업을 계속 이거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끝나고 뭐 심볼론이라든가 제가 지금 코가 막혀서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서 자꾸 저기서 조금 뭔 아시죠? 그래서 미치겠다. 일단 그렇게 해서 심볼론이라든가 또 요즘에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읽는 것들 중에서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제너럴 리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래요.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로라는 게 그래요. 읽는 순간, 타로를 딱 펼쳐서 읽는 순간 운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되고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서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사실 안 하고 계속 버텼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참에 안 하면 아마 앞으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추세를 따라가긴 해야 되겠구나. 뭘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도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자기 개발을 기점 이제 목표를 두고서는 이제 서로 함께 성장하면 좋으니까 원래는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작업을 작년에 했다가 망했죠. 보기 좋게 망했죠. 예,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로서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거니까, 예, 지금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분들이신지 모르겠으나 정말 감사하신데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내주시는 시간 헛되지 않게,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하고 싶어서 되게 그 부분에선 제가 좀 항상 좀 욕심이 나요. 예, 근데 아직은 너무너무 부족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냥 모자른 대로 맛이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그렇게 미안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려고요. 예, 모자른 게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한 장 오늘도 뽑고 마감을 해볼게요. 보자. 섞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짜잔. 저 요즘에 다이어트 하거든요. 이게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몸이 자꾸 부어서 이게 푸석푸석해지고 붓기가 자꾸 올라오고 계속. 근데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눈도 아프고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약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이게 항생제랑 막 먹어야 되니까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고 밤에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빼려고 그런데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 몸을 사랑하라. 몸을 움직이고 친구처럼 대하라. 당신이 원하는 활력을 완전히 체험하려면 당신의 영이 평화롭게 거할 수 있도록 몸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나도 괜찮아야죠. 그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니면 그래서 내 이런 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다 해서 뭐 가장에서 칭찬할 필요는 없고 오늘 여기가 이렇게 됐네? 야, 이러니까 야, 옷이 이렇게 핏이 안 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나를 사랑하고 달래주고, 그래, 그럼 내일은 요만큼만 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와 이 관계를 잘 하면서 아껴가는 거. 그래서 love your body, 나를 사랑하래, 내 몸을 사랑하래요. 참 찔렸어요. 오늘 사실 어떻게 하지 다이어트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조금 빼자,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좀 많이 미워해요.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해서. 근데 너무 많이 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 살이 찌고 나서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어느 정도는 관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이상은 안 찌는 편인데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그 찌는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몸을 아끼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항상 부끄러워서 막 횡설수설하다 끝냈는데 그래도 진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점점 봐주시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사랑합니다.